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상견례 자리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일을 겪으신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나이는 30살, 남친은 32살이며 연애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올 가을 결혼할 예정이었으며 어제 상견례를 했어요. 저 그리고 남친 모두 주말에 더 바쁜지라 어쩔 수 없이 평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5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냥 옆에서 격리처럼 조금 도와주시면서 꽤나 유복하게 자랐어요. 헌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사장님이 되어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셨어요. 하지만 천상 여자였고 가정주부 같았던 엄마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을 부리면서 일을 해야 했고 사업하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도 모든 일과 업무를 헤쳐나가시고 지금은 아버지 계실 때보다 훨씬 크게 잘 운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껏 돌아보면 엄마께서 제일 힘드셨을 텐데 아버지 빈자리 느끼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지금 눈물이 또 나네요. 언니는 대학을 외국으로 진학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언니는 고민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이전 계획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달라지는 건 그냥 마음 한구석 커져난 것 뿐이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의 결정대로 언니는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들어왔다 나갑니다. 남친 집은 평범한 집안으로 아버님은 대기업 다니셨고 지금은 퇴직하신 아버지와 전업주부신 어머니 그리고 누나, 네 식구 살고 있어요. 상견례 하기 전 남친 누나를 2번 만나봤으며 부모님은 3번 만났어요. 밖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을 때 남친 아버지 참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셨고 누나는 뭐 약간 왈가닥 이미지며 독신이고 자기 주장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도 성격은 완전 쿨하신 편으로 암튼 저랑 참 잘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남친 누나는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어머니도 왈가닥에 좀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시고 질투도 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커버 못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으며 저를 이뻐해주곤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부모님들과 날짜와 시간을 맞춰 상견례를 하기로 하였지만 일이 터졌네요. 모인 가족은 남친과 남친 부모님, 저와 엄마 이렇게 5명이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서로 예식장, 신혼집, 혼수 예단 등등 뭐 몇 가지 불편한 얘기도 아주 정중하게 우리 엄마랑 예비 시아버지랑 나누셨고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알아보고 자리 잡은 식당 음식이 맛이 없네라며 근데 넌 돈도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애 같은데 이런 후진대로 예약을 했니? 결혼식은 보통 호텔에서 하지 않니? 사업해서 손님은 그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돈은 신부 쪽에서 일절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그 밖에 말씀하신 말 더 드려볼게요. 요즘 집은 서로 반반 내서 구하던데 그래도 명의는 남자 명의로 해야 집안이 살지. 혼수는 내가 안목이 있으니 내가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네 카드는 나한테 줘라 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사업하신다고 돌아다니는 엄마 밑에서 애가 뭐 잘 컸겠어? 내가 다시 다 가르쳐야지 뭐. 그리고 밖으로 나다니시니 남자들 많이 꼬이겠네. 설마 우리 아들한테 새 장인어른 생기는 거 아닌가? 나도 돈 좀 번다고 명품 하는 여자 무식해 보이더라 라고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라 저희 엄마도 꾸미고 나가긴 했지만 그래놓고 자기랑 신우 고모 2명, 큰어머니, 이모 2명, 외숙모 3명까지 명품백 해오라고 하시고 예단비는 각자 하자고 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딸을 어떻게 혼자 외국에 보내셨어요?
외국 나가면 막 애들 몸 굴리고 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남친 누나도 1년 동안 어학연수 다녀오긴 했지만 뭐 암튼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나는 내용이네요. 진짜 예비 시아버지만 안 계셨음 저도 빡 돌아서 미친 척 한마디 했을 텐데 상견례 자리에서 남친 어머니는 눈치 없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비 시아버지랑 남친이 막 말려서 일단 참고 앉아 있었고 엄마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완전 혈압 올라가서 음식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있었네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에도 없는 저희 언니를 들먹이며 안 좋은 소리를 하셨어요. 그 후로 참다 못한 엄마가 완전 열받으셔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여기 더 이상 앉아있기가 거북합니다.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애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좋게 말씀하세요. 남의 귀한 자식들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쓴소리를 쏘아붙이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랑 남친은 죄송하다고 진정하시라고 막 그러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 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휴 저러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당신 딸년도 아마 과부팔자 닮아서 우리 아들 잡아먹을 년 같은데 뭘. 이러는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친 어머니 뺨을 짝 소리나게 때리셨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번 상견례는 완전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부랴부랴 절 데리고 옷을 챙겨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간 후 음식점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어젯밤에 남친이랑 통화를 하며 대판 싸우고 제가 미친 듯이 남친 엄마 욕하며 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그래도 어떻게 사돈될 사람 뺨을 때리냐고 그건 꼭 엄마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언니랑 통화하고 언니도 완전 흥분하며 그런 결혼 접으라고 하네요. 엄마는 어제 저녁 이후로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며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를 도저히 출근할 수 없어서 아프다고 말하고 하루 쉬게 되었네요. 남친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내 짝이라고 믿었었는데 이 결혼 접어야겠죠?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사연이 또 있습니다. 전 그냥 너무 어이가 없고 저도 어제 오늘 너무 놀랐으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까지 아니 이제 남친도 아닌 인간이랑 통화를 했네요. 당시 남친 집도 난리가 났나 봐요.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아버지께서 초반에 저희 엄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장하시다, 꿋꿋하시다,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고 따님이 엄마를 닮아서 이쁘다, 뭐 이런 약간의 상투적인 칭찬도 많이 하시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남친 엄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도 울고불고 아버지 화나셔서 술 드시러 나가시고요. 자기 집안 얘기를 줄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 자기가 단속 잘하겠다고. 이제 걱정 말라 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결혼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완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거기서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아무리 개념 없고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고 해도 저와 엄마 그리고 자리에 없었던 저희 언니까지 그렇게 모욕당했는데 찾아와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라? 이건 아주 저를 등신으로 봤었나 봐요. 일단 제가 남친을 만난 건 학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젠 호칭을 전 남친이라고 해야겠네요. 3년 하고도 3개월 전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언니가 호주 현지인과 결혼을 했고 한국과 호주에서 2번의 결혼식을 했고요. 형부와 좀 더 가깝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제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 공부하고자 등록했던 영어학원에서 전 남친을 만났습니다. 그때 엄마도 2달 정도 같이 학원을 다녔기에 엄마와 남친도 서로 알고 자주 함께 만나고 잘 지냈습니다.
엄마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 형부랑도 잘 어울릴 수 있어 좋다며 전 남친을 아들처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 사람도 참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이었으며 결혼 이야기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아홉수라 내년에 결혼을 하고자 농담 반 진담 반 저희끼리 얘기했고 그 집 부모님도 작년 연말에 만나서 식사할 때 얼른 결혼하라고 그러셨고요. 그러면서 전 남친이 설날 당일 오후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얘기가 오고 갔으며 집 장만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기도 했어요. 언니도 외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예단, 혼수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랑 전 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남자가 집 장만해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집은 정확히 반반하자 엄마가 그러셨어요. 부모님께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여유 있는 집에서 더 해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했는데 정말 계속 눈물이 나네요. 암튼 엄마가 저 지금 지내고 있는 부산에 백화점 안에 있는 상가 중 커피 전문점 하나를 계약할 건데 결혼 선물로 그 커피 전문점 주겠다고 엄마가 전 남친과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외치면서 마냥 좋아했지만 지금은 한숨만 나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30살 먹도록 정말 저라는 인간은 왜 이리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작게 미술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교 동기 2명과 함께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커피숍을 운영할 만큼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그림 그리는 것도 계속하고 싶고 그래서 전 남친이 그 커피숍을 맡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곧 시작하게 될 커피숍이라 전 남친은 회사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상견례가 끝난 그 상황에서 저희 엄마 마음 아프신 것보다 저는 이게 걱정이 되었네요. 네, 정말 못된 딸입니다. 아까는 그 사람 누나가 발신자 번호 안 뜨게 전화가 와서 우리 엄마가 말 실수했고 너네 엄마도 실수한 거야. 서로 사과하고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얼굴 붉히고 시작해서 서로 좋을 거 없잖아. 엄마도 지금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 동생 일도 그만두게 해놓고 이러면 어쩌냐. 이렇게 좋게 말로 저를 타이르시다가 제가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 한번 만나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 얼굴 볼 일 다시 없을 거라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후 핸드폰은 계속 꺼둔 상태고요. 솔직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 전 남친을 만나는 3년이란 기간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이번 일로 엄마가 우시며 아빠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아빠에게 저희들 정말 잘 키워내겠다고 굳게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뛰고 달렸다고요. 엄마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준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갑자기 전 남친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커피숍 계약할 때 옆에 와 있었는데 본인 아들 명의로 해달라고요. 이미 전 계약되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커피숍 오픈하고 명의 바꿔준다던 엄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친한테 바로 명의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고까지 말해주던 엄마였습니다. 엄마에게 불효를 한 것만 같아 너무 죄송하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